합시다. 오늘 그러면 다른 수칙 다 했죠? 고정이 빼고. 고정이도 좀 했어요. 핸드폰 내시고요. 거의 다 했어요, 고정이. 고정이 거의 했어? 잘했네. 네, 모르는 게 조금 더 많죠. 이게 자연스럽죠. 합시다. 정석 먼저 가세요. 정석 어땠어요? 할만하세요? 아니요? 뭘 보면? 저 지금 거의 연산인가 오신 거고 어려워요. 일단 오늘 그 1학년 모의고사 보는 거 알지? 오늘이요? 오늘이야. 목요일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건 주말 테스트야. 주말 테스트는 원래 똑같고요. 월화 주 월화. 저녁에 만들기까지 끝까지 다 나와요. 괜찮죠? 저 기억 안 나요? 나 시험지 봤어요. 봤어? 네. 시험 제가. 뭐보다? 야, 3회. 봤어? 네. 어떻게 봤어? 친구 거 봤어? 네? 야, 이거 유출되면 안 되는데. 아니, 걷어갈. 애가 아니라요. 왜? 길에 가고 있었는데, 저기 프린트를, 제가 물어봤는데, 프린트를 있어요. 딱 가서 봤는데, 1학년 모의고사라고 써져 있었어. 부모는 어렵지 않아.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워요? 애들 보니까 평균 70점대 나오는데? 저번 거 몇점 났어요? 기억이 안 나요. 60몇 점대 나왔고. 그럼 저번 거보다 쉬운 거네요, 조금. 전범이니까 아무래도 수준 자체가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전범이랑 수능 때 진짜 수준을 진짜 겁나 올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애들을 좀 많이 가혹하게. 4회 때 아마 좀 어렵다. 전범이 한 번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4회 때요? 누가 해요? 3회 다음 달. 그 좋은 연습. 여자친구요? 어렵게 내려보니까 이번에 좀 쉬울 거니까. 아니 좀 많이 어렵게 내달라고 하시죠. 야, 100점 맞고 얘기해. 100점 막 맞고. 블랙라벨을 섞고 막 그럼 100점을 맞고 얘기하세요. 100점은 못 받아. 너 90몇 점은 괜찮은데. 저번 거 저 90몇 점 받았어요. 이거 한번 1등 해보세요. 아 1등은 껌이죠. 자, 우리 100페이지부터죠. 연습 문제. 5-10부터 5-16까지. 시작. 불러. 아니요. 왜 전기가 안 나와가지고. 몇 다시 몇부터 몇 다시 몇 다시였어요? 5-10부터 5-16 연습 문제. 100페이지. 오? 다 했어? 안 했어? 오마이갓. 안 했네. 아니, 제가 분명히 못해서 안 썼는데. 탈락. 아야 여기다 했나? 탈락. 선생님 저 여기다 했어요. 탈락. 어디다 했어? 여기다 했어요. RPM에다 했어? 아니요? 그럼 뭐? 아무 노트도 아닌데다가 했어요. 그럼 뭐야? 옮겨 적어 있다가. 채점 해봐. 했어요. 5-14번이랑요. 그 다음에 6-9번이랑요. 유지. 네. 끝. 잠깐만요. 내가 5-12번. 5-10. 이거 왜 왔다 갔다 5-11번. 여기까지. 했어? 네. 자, 5-11부터 한번 해봅시다. 조금 수입 범위 포함한 것밖에 얘기하는 거죠. 자, 11번 보시면요. 전 U는 순서쌍이 이제 원소로 나오는 게 결과적이죠. 그죠?
근데 x, y는 실수래요. 그럼 x랑 y에는 유리수, 무리수 전부 섞어서 다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부분집합 a를 보시면요, 얘는 x, y에 대해서 y는 x 더하기 루트 3이래요. 그러면 x가 실수 조건 붙어있네. 그럼 x가 유리수이면 y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x가 유리수인 경우 y는 마이너스 유리수죠. 무리수가 되겠죠. 왜요? 루트 3은 무슨 수야? 루트 3이 무슨 수야? 실수요. 무리수잖아. 루트 차이 유리수였어요. 예. 선생님 그러면 그럼 i는 뭐예요? i는 허수죠. a는 복소수. 오 마이 갓. 저 i가 무리수인 줄 알았어요. 자, 복소수는요, 뭐로 구분이돼요? 실수랑 실수로 구분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유리수랑 무리수는 섞여 안 섞여? 안 섞이죠. 안 섞여. 그래서 얘는 x가 유리수면 반드시 y는 무리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x가 무리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y는 유리수일 수도 있고요, 무리수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가 유리수가 될까? x가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들고 있으면, 그리고 나머지가 계산했을 때 유리수가 나오면 y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x가 무리수라고 하더라도, 이거 만약에 루트 7이라고 해봐요. 그래도 y는 무리수가 되죠. 맞죠? 그래서 이거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b는 PQ가 모두 유리수여야 돼요. 유리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생각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리로 가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A 합 B가 전체 집합이 될 수 있냐?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되죠. X가 실수인데 야, 그러면 유리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유리수 못 들어가요. 유리수는 절대 안 돼요. A와 B. 그러면 유리수는 얘가 전부 만들 수 있죠. 유리수는 얘가 채울 수 있어. 자, 근데 X가 무리수인 경우 생각해볼까요? X가 무리수인 경우. 그러면 얘가 무리수, 유리수 따져봅시다. 자, 무리수, 유리수, 무리수 얘네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자, X는 무리수 다 채울 수 있죠. 또 X는 실수니까. 그 다음에 Y는 유리수 다 채울 수 있을까? X 생각해보자. 자, X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랑 무조건 기본 베이스로 깔고요, 얘에다가 플러스 어떤 수, 실수 전부 가능하죠. 그럼 얘는 유리수, 무리수 항상 가능하죠. 유리수, 무리수.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봐서 얘 두 개는 무조건 전부 숫자 채울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얘 무리수에 대해서는요, 얘가 유리수 나올 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안 들고 있는 경우는 다른 무리수 못 채우죠. 그럼 얘는 못 채우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안 되는 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발레라고 하는데 발레는 원래 좀만 더 뒤쪽에서 배워요. 그래서 안 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x가 만약에 루트 2라고 한번 해볼까? 근데 y가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x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럼 왜 돼요? y는 무조건 무리수 나오죠. 그러면 y가 유리수가 나오려면요,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을 안 갖고 있는 애 말고 무리수 다른 거 정말 만들 수 있을까요? 좀 어렵네요. 발레도 못 찾는데 이거? 발레 찾기 좀 어렵다. 일단 패스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좀 빈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 다음 2번을 먼저 갈게요. 자, 2번에 가시면 일단 이 수의 범위는 좀 정리가 되죠. 자, 2번. 일단은 A 교 B를 했을 때 공집합이냐? 맞아요? 공집합일까? 아니죠. 맞죠. 유유돼야 돼. 공집합이죠. 그렇죠. 유유는 안 돼요. 유유 절대 안 돼요. 그럼 2번이 그래서 더 확실한 거를 찾는 게 맞고요. 5에 10에 2번 맞죠? 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어떻게? 그럼 자고해? 아니요. 자, A 합 B가 A가 되나요? 그럼 A 합 B가 A가 되려면 얘는 누가 누구한테 찾아야 되냐? B가
익숙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얘는 무리수까지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A 곱이 A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5번은 A 곱이가 B도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는 게 맞네요. 5-11에서 1번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해설 봐도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찾기가 애매하게 나와있네. 잘된 거안 나와있네. 매일 확인해 보세요. 일단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번 명확하게 나옵니다. 해설지 해설지. 자, 12번.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순서상의 개수 찾으기 한번 써봅시다. 읽어봐 다시. 추워? 감기 걸리는? 네. 지금 목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물 좀 많이 마시고. 이렇게 아니 물 너무 많이 마실 수 없어요.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목이 되게 막 이렇게 막 목기를 이렇게 편도가 이렇게 다 부딪히는 느낌. 물을 그 먹어야지 그게 덜하지. 근데 침 삼킬 때마다 그렇게 했어. 물 먹으면 이렇게 꿀꺽꿀꺽 하면서 계속 통증 계속 그래서 감기 제대로 걸렸어. 생일이 금요일날 했던 것 같아요. 말은 잘하는데 이게 여기가 이게 되게 많이 부은 것 같아요. 자, 12번. 전체 집합 A, B, C, D 갖고 있대요. 근데 두 부분 집합 A, B가 A 교 B는 1개고요. A 합 B는 4개래요. 얘를 만족시킬 때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얘네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와 B 포함 관계 없으니까 자, 대충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집합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보면요. 얘는 원소를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고요. A의 집합이 짜일 수 있는 경우의 개수 찾으라는 얘기야. 그렇죠? 얘도 B의 경우의 수, B의 집합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개수 찾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우리 교집합이 반드시 1이잖아요. 여기에 반드시 한 개가 들어가야 돼요. 원소 개수 써보자. 그리고 A 합 B는 4개예요. 그러면 합쳤을 때 전체는 원소가 4개인데 합쳤을 때 4개니까 여기에 바깥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 안에 4개의 원소가 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교집합의 원소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3개의 원소가 남았어요. A 넣었다 쳐봐요. 그럼 3개를 배분할 건데 여기에 3개 넣는 경우, 1개 넣는 경우, 1개 넣는 경우죠. 2개 넣는 경우, 1개 넣는 경우, 1개 넣는 경우, 2개 넣는 경우, 0개 넣는 경우, 3개 넣는 경우. 자, 이렇게 배분할 수 있거든요. 자, 각각 경우에서 다 짜면 되겠죠. 자, 몇 가지 가능해요? 4가지? 1가지. 이미 얘는 샀죠. 여기 배웠잖아요. 1가지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2가지, 1가지 배우라는 거는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요? 2개 선택하면 되죠.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배웠죠? 조합 배웠잖아. 조합. 응? 조합 배웠잖아. 3C 쓰면 될까? 조합을 외웠어요? 조합 배웠잖아. 공통조합 끝에서. 3C 됐죠? 그러면은 1C 하면 됩니다. 얘는 1C. 3, 4, 12, 2로 나누면 6이죠. 기억나? 자, 됐어요. 그럼 얘도 한 개 뽑는 경우 3C1이죠. 3C1 곱하기 2C2 이렇게 되니까 얘는 그냥 3가지 3, 1 맞죠? 그럼 얘는요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한 가지는 3개 모두 요 B에다가 물방하는 거 됐죠? 그럼 얘네들끼리 다 더해야 되겠죠? 9, 10, 11 너랑 얘네요. 그럼 4랑 11을 곱하면 답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소를 그냥 배열하는 방법을 짜면 그 순서상 A, B 개수가 그냥 나오는 거죠. 이번에 놓친 건데 잠깐만요. 놓친 거 같아. 잠깐만요. 비빔면을 먹고 다시 자고 싶다. 이상하네.
유리함으로 잘못된다. 다시 봅시다. 맞는데? 3개. 한 개는 6.였다니까. 3개 넣으면요. 사랑합니다. 나의 이거 잘못됐네요. 얘가 6이 아니에요. 3, 2, 6. 3이네요. 3이네요. 그렇죠. 3C는 3이네요. 그냥 다시 하면 8이네요. 8. 그렇죠. 8, 4, 30. 8, 4, 32. 40. 그 다음에 14. 사랑합니다. 나의 손에. 왜 이래? 네? 그림 왜 그러니? 저요? 그림 그림이요? 겁나 못잡았네요. 이거 맞아요 이게? 이 맞아. 이런 문제가 있니? 선생님 코로나 걸렸나봐. 이게 감기 안 났지? 네, 코로나 걸리셨어요? 이게 코로나 아니야? 저 코로나 또 아니에요.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야, 이게 코로나가 정말 사람 정신 못 차리게 하네. 저 코로나 하는 거 아닐까요? 검사 안 해봤죠? 안 해보고 코로나의 가능성이 있고요. 자, 14번. A집합 ABCD 포함 관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이때 점 찍은 부분 1, 2, 3번에 각각 집합 ABCD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야, 이씨. 이런 거를 그냥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1번 해볼까? 그냥 만들면 되는데. 자, 1번 어떻게 해요? 일단 A와 C의 교집합을 하면 이 부분 나오겠죠? 그럼 이 부분을 만들어서 B 빼버리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A, 교, C 그 다음에 B 차집합 시키면 나오겠네요. 답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답이야. 4개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질문한 것 같은데. 자, 이건 어떻게 할까? 얘는 뭐 뒤에서 A 차집합하고요. 그 다음에 C 차집합하고면 끝나네. 너무 쉽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어떻게 할까? 얘가 좀 어렵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이거 쓸 때 네. 2번 D랑 네. DL이랑 그 A 집합 A 교집합 C를 그거 하는 거 돼요. D에서 A 교집합 C 한 다음에 차집합하는 거? 잠깐만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합집합 시켜서 빼는 거겠죠? 합집합해서 차집합 시켜도 되네. 맞아요? 그것도 돼. 그래서 얘는 답이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3번은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은 B에서 D를 차집합시킨 다음에 좀 아닌데? 좀 어렵네 얘는. 그럼 먼저 얘를 만들어볼까? 얘를 만들어버립시다. 얘를 만들려면 B랑 C를 교집합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A 차집합시키고 B, D 차집합시키면 되네요. 어렵지 않죠? B교 C를 한 다음에 여기서 A 차집합, D 차집합. 이게 제일 쉽죠? 되나? 그래서 A 날리고 이쪽 날리고 B도 날리고 하면 돼. 하면 되겠죠? 해설지가 같으면 좋겠지만 달라도 의미는 맞추면 돼요. 너무 가르치면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이제 이따 씌우고 갑시다. 나의 예수님. 야, 이거 6-5는 실수 아니야? 실수? Mistake. 다시 풀어볼래? 시간 줄 텐데 다시 풀어. 그림 그려봐. 아니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파악했어요. 기본 문제 외워왔어? 아니요? 이라이트. 일단 백시스트레스 봐야 되죠? 너무 시간 안 받나? 이 개명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안 해주나? 네, 아니 몰라요. 네. 그러네. 오늘 목요일날 오는구나. A의 여집합과 그럼 목요일날 백시스트레스 봅시다. B의 교집합. 여기가 몇입니까? 15입니다. 18이죠. 여기 14입니다.
문제를 쉽어요. 싶어요. 가지 마세요. 이틀 먹고 이상해. 사람이 다 나의 손이. 야, 이 카메라 다 들어가. 괜찮아요. 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그거 뭐죠? 여기가 합이죠. 집합을 여기 빼면 되니까 사십시오. 오케이, 끝.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RPM PC 그렇게 하기. PC. 자, 38부터죠? 38. 야, 우리 많이 했다, 그죠? 반 이상 했네. 아닌가? 아, 이 교재를 했네. 3분의 1이죠. 친구가 돌파면 아랫반에 들어갔다는데. 돌파요? 네. 학원이? 네, 돌파가 분명해요. 야맨 아랫반에 들어갔다는데. 네. K형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시험을 겁나 못 봤대요. 그래놓고서 자기가 수학을 잘하네. 야, 빨리 질문해. RPM 없어? RP도? 뭐라고? RP 시험이 학원 시험은 사실 막 하기 안 하고 여기 학원은 좀 정상적인데 웬만한 학원들이 시험 문제 진짜 어렵게 돼. 좀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돼. 겁나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100점 맞아버리면 학원에 더 이상 다닐 필요 없어. 약간 성술 같은 게 좀 있어요. 385랑요. 38 359 359 또 그다음에 392 그러면 됐어요. 뭐야? 끝? 383 385 389예요. 저기 저 위에 있는 거 389예요. 383이라네. 아, 여기? 네. 야, 이 기죽박죽이. 그건 안 돼. 또 없어, 이제? 없어요. 383부터 갑시다. 83. 자, 이거 AP, PQ, QC, QB의 최소값.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우리 시험 테스트 시간에 했어, 안 했어? 언제?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서 냈던 것 같은데? 자, 이거 대칭 이동시키는 거죠? 누구누구를 대칭 이동시켜? 그 대치는 것까지 시키는 거 알겠는데. 그 다음 근데 질문. 그 다음에 안 돼. 자, 이 같은 경우는요, A, B점 이렇게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점이 A랑 B잖아요. 그때 움직이는 점이 P이고, 움직이는 점이 Q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할 거니까, 자, A도 대칭 이동시키고요, B도 대칭 이동시키면 돼. 근데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A는 Y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지, AP와 AP'이 A'P가 길이가 똑같죠? 증명 안 해도 되죠? 많이 했어. 그 다음에 B도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길이랑 길이가 똑같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P, PQ, QB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A'P랑 PQ랑 QB'이랑 연결하는 게 똑같죠? 맞아요? 그럼 결론은 제일 최소 거리로 구하려면 A'과 B'을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때 그러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니까 그냥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거네. 자, A'에서 좌표 찾으세요. 3, 몇이야? 3, 아니야,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대칭 이동시켰을 때 뭐예요? 얘는 Y좌표가 바뀌는 거잖아요. 4, 마이너스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A', B'의 거리 공식 쓰면 되는 걸까요? 맞죠? 그러면 X 증가량이 7이고요. 7, 7에 40.
그리고 y 증가량도 7이네요. 왜 감소량이죠? 네, 77, 47. 그러면은 루트 씌우면 49의 2배. 그러면 7 루트 2인가 되나요? 7 루트 2 답.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잘 안 돼. 됩니다. 그 다음에 8, 3, 5, 8. 뭐, 안 먹고 왔어? 정확히는 지금 아까 막 먹은 거였는데, 학교 끝나고 먹었어요. 야, 3, 8도 똑같은 거 같은데요? 비슷한 문제 아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y는 x. 그 다음에 a는 3과 4. 이렇게 있고, 즉, b, c, 끝이다. 자, 문제 1번 읽어봅시다. 자, 그림같이 a 2,4 y축이 위의 점 b고요. y는 x 위의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a. 그 다음에 그때 점 b의 좌표를 0,b c의 좌표는 10,c라고 할 때 abc의 값을 구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죠? 얘도 일단 대칭 이동을 시킬 건데요. 일단은 고정된 점은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죠. 네. 그럼 a를 대칭 이동을 시켜본 거야. 어차피 둘레라고 하면 지금 a, b, b, c, c의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점이 위에 있는 직선에다가 대칭 이동을 다 시키는 거란 말이죠. 일단은 나중에 해석을 하더라도 일단은 대칭 이동 무작정 시켜놓고 가. 그래서 그 다음에 c가 움직이는 점은 얘 직선이잖아요. 그럼 얘 직선에 대해서 a를 대칭 이동을 쭉 시켜야겠죠. 맞아요? 그럼 a 더블 프라임 하고 얘 좌표는 뭐예요? y는 x니까 4,2. 그렇죠. 잠깐만. 자리 바꾸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우리가 얘 길이랑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 길이랑 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결론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연결하는 것은 누구랑 같냐? A 프라임 B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A 프라임 더블 프라임 얘를 더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최단 거리 연결하면 되잖아요. 최단 거리는 얘랑 이렇게 일직선을 쭉 연결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다시 연결했을 때, 자, 얘가 이쪽으로 쭉 돌아온다 치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질까?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그럼 여기를 B로 잡고 여기를 C로 잡아요. 여기를 C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대칭 이동 다시 시켜봐요. 대칭 이동 시키면 어차피 얘잖아요. 얘고 그 다음에 원래 얘잖아요. 만들어지네. 그럼 얘 써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를 최소값으로 가면 되겠죠. 결론은 자, 얘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 길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돼? 안 돼? 정리 안 해? 하고 있어 안 했어? 좋아요. 자, 그럼 얘 그리고 있으면 되겠죠. 66에 36 얘는 2는 4 루트 씌우면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 되나요? 지금 목 때문에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물 계속 마시라고 조금씩 계속 마셔. 물이 없어요. 이제 물타기 한 건가? 저는 벌써 컵을 3개 썼어요. 야, 썼던 것도 써. 네.
네. 389 갑시다. 자, 389 직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위의 점 a, b를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 q라고 할 때 다음 그림에 답하시오. a, b를 p,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일단 얘 그냥 풀라는 얘기죠. 자, 일단 얘 위에 있대요. 그리고 얘 점을 얘에다가 나타내게요. 자, 근데 어차피 지금 얘 사용할 시기를 지금 아직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얘를 대칭 이동시킨 점을 우리 x, y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a, b라는 점이 그냥 있다고 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점 대칭 이동을 시키래. 이렇게 맞죠? 그러면 거리가 갖고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얘를 우리 x, y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맞죠? 그러면 a, b를 p,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아, 얘가 p, q로 나야겠네요. x, y가 아니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공식 안 해줬으면 못 쓰는데 중점 공식 쓰면 되잖아. 얘랑 이 중점 공식 써볼게요. 2분의 그렇죠. 2분의 a 플러스 p,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q. 그렇죠. 그럼 얘 중점 공식 쓴 게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그러면 남산돼요. a는 마이너스 4 더하 빼기 p 이렇게 될 수 있죠. b는 마이너스 2 빼기 q 됐네요. 맞아? 맞네. 2번. 1번 답은 2번. 자, 직선 얘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대한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식. 얘 그냥 자취의 방정식 있죠.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자취의 방정식을 사실 찾고 싶은 거였죠. 그럼 얘는 우리는 사실 이 단계도 필요 없었어. 어떻게 하죠? 얘 보조수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있는 거. 얘가 보조수단이고 얘 구해야 되는 건 p, q잖아요. 주인공은 얘란 말이야. 주인공 말고 보조수단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a, b로 놓고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얘가 x, y로 놓는 게 편하죠. 맞아? 아니, 장난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단계별로 그냥 어려워하니까 주는 거야. 그럼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렴. 자, 그럼 p, q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자, 근데 a와 b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대신에 a 넣고 y 대신 b 넣으면 되겠죠? 네. 근데 a는 얘잖아. 그럼 a 대신에 x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되고요. y 대신에 얘를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이거 자체 방정식 많이 했는데 3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p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q 빼기 2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p 플러스 2 플러스 q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p 플러스 q 얘 계산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12는 0.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바뀌죠. 자, 그러면 PQ에 대한 자체의 방정식이니까 얘는 우리 x, y를 바꿔주시면 돼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2는 6. 알겠어?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 주인공을 x, y로 놓은 다음에 보조수단 a, b. 그러면은 얘랑 중점 공식 써서 x, y 는 나타나. a, b를 대입하면 건디션 나와서 이렇게 쭉 나와요. 기억 좀 해봐. 자, 자취 방정식은 딱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주인공 xy 놓고 바로 풀려. 두 번째는 좀 어려워요. 보조수단이 하나 추가가 돼요. a, b를 놓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92. 선생님, 네. 쉬는 시간에 재밌는 걸 찾았어요. 뭐요? 이거를요, 이 컵을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요, 여기 밑에 종이 컵을 놓고요, 이렇게 뚫어요. 여기서 물이 이렇게 졸졸 새가지고 여기에 다 담기겠죠. 어디서? 집에서. 자, 그리고 종이컵 그렇게 많이 쓰면 우리 국곰이 자꾸 죽어요. 국곰 파괴왕이야? 환경에 좀 신경을 쓰세요. 그렇죠? 근데 북극곰 요즘 개체수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요. 반등이 살짝 반등하고 있으니까. 일용이랑
번이라도 몇 번 쓰세요. 물론 무료라고 하지만. 대칭 이동한 원방은 뭐예요?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야,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 맞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원은 그냥 중심 이동시킨 다음에 그냥 거기서 원 딱 자리를 틀면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심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중심이잖아요. 네.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돼. 대칭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했었죠? 무슨 조건? 두 개의 조건 써야 되겠죠. 수직 조건이라고. 그렇죠. 수직 조건이랑 중점 조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x, y라고 보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x, y 찾으려면 자 일단 중점 조건 볼게요. 중점 조건 2분의 x 빼기 2, 2분의 y 빼기 1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 대입하세요. 그러면 y좌표는 2분의 y 빼기 1이고요. 얘는 2분의 x 빼기의 마이너스 2. 그럼 계산하면 양변 2 곱해요.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관계식 하나 완성됐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두 개 기울기 몇이에요? x 플러스 2분의 x 빼기 x 빼기니까 x 플러스 2고요. y에서 마이너스 1 빼면 y 플러스 1이 기울기죠. 맞죠? 그러면 얘 기울기가 지금 1이네요. 얘 기울기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y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얘랑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x 빼기 2가 되죠. 2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때 y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이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동한 그 원의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반지름은 똑같이 루트 5네요. 그럼 얘에 대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5 달아주면 원방 완성. 됐어요? 네. 그래서 원의 대칭 이동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려워? 직방의 대칭이 보이지 어렵죠.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외워주는 것도 괜찮아요. x 대신에 2a 빼기 x를 대입하고 y 대신에 2b 빼기 y를 대입하는 것도 사실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잘 안 나와. 됐어요? 392까지 다 했네요. 396까지 숙제 안 했나? 질문 없어? 396까지? 네. 뭐가요? 자고 싶어요. 이요. 질문 자도 되나요? 아니요. 네. 자, 10학교 뜻은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까지 다시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따 숙제 내줄 테니까 지금 정석을 돌아갑시다. 정석이세요. 자, 여기까지 10번 유제까지 했으니까 우리 113페이지 피세요. 피세요. 정석 113페이지 5, 4, 3, 2, 1 하네요. 저는 종이 낭비를 많이 해야겠어요. 네. 아까운 북극곰들은 어쩔 수 없죠. 인간에 비해서라면 북극곰들은 인생이라고요. 미개한 동물 따위가 죽여. 미개한 동물 따위가 어디서 있나는데. 자, 기본 문제 읽어보세요. 몇 페이지예요? 113페이지. 13페이지요? 명제화 조건이에요? 아니, 10화. 우리 하다 말았죠. 아, 잠깐만요. 이번 주말 테스트 집합까지요? 연산까지는 안 나와. 아, 진짜. 무슨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누구래? 아벤말 트리. 근데 신기하게 목이 아프면 저 이렇게 높은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야, 그럼 목 나가. 어이씨. 진짜 나가. 큰일 나. 이게 원하면서 겁나 높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저 이미 성대결절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말할 수도 있겠죠. 읽어봤어? 네. 자, 볼게요. 90명이 있대요. 네, A, B 두 과목이 있는데 A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30명, B는 25명. 둘 다 선택 안 한 거는 아, 이거 8명이에요. 쉬운데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빨리빨리 합시다. 그럼 A, B 적어도 한 과목 얘 뭐 구하는 거야? 자, A에 대한 집합을 A라고 놓고요. B에 대한 집합을 B라고 놓으면 얘는 A 뭐야?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합집합으로 가야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 벤 다이어그램 짜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A, B 이렇게 짠 다음에 이렇게 짜고요. 전체 집합은 몇 명? 50명.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근데 A는 30명이면 그럼 A 30명 여기 적고요. B는 26명. 자, 둘 다 선택하는 학생은 8명이니까 여기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합집합에 들어가는 학생 수는 몇 명? 50대 오예. 열받네요. 선생님의 머리가 날아갔어요. 1,800원, 1,100원, 1,000원 정도 됐어요. 네. 자, 그럼 얘는 어차피 지금 개수 찾는 거죠? 그러면 선택 학생 수니까 N, A, 합, B 얘를 구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보면 전체 학생 수 50명 중에서 8명 빼면 되는 거죠. 42. 자, 2번 한번 읽어보자. 2번 해봐, 2번. 오예. 교집합 하는 거 아니에요? A, B? 그쵸. A, B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한 학생 수는 N, A 교비 뭐라는 뜻이네요. 자, A 교비 어떻게 구할까요? 근데 얘는 모두 선택한 학생 수를 꺼내요. 자, 우리 비교하시면 13입니다. 13이요? 네. 어떻게 풀었죠? 네, 식 써봤어요? 아니요. 정확한 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잘 보세요. 자, 우리 N, A 합 B는 어떻게 구하죠? N, A와 N, B를 더한 다음에 누굴 빼죠? N, A 교비를 빼는 거죠. 정확한 이제 풀이 방법은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숫자는 얘 뭐예요? 얘는 42. 그죠? 얘는 30. 얘는 20. 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이게 꿀이죠. 그럼 얘는 몇이야? 55니까 얘 넘어오면 N, A, 교, B는 55에서 42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13. 13. 이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얘를 A, B, C로 놓고 A, B, C. A 더하기 B는 30. D 더하기 C는 연립방정식 해도 상관없네요. 그 낙수 범위 넓구나. 아니요. 상대편 몇총 봐요. 아니, 봐봐요. 이건 집에 진짜. 전화합니다. 네, 나가요. 야, 이 깨끗한 얘기 자꾸 왜 낙수하면 어떡해. 20에다가 얘 교집합 20을 빼고 얘 남교집합. 자, A 과목만 선택한 학생 수 몇 명이야? 이건 엄청 쉽죠. 아니, 이거는 여기가 강사 13명이니까 22점. N, A 그냥 뭐 그냥 깜짝이야. 30에서 17 17, 17 그렇구나. 맞아? 그냥 어려운 거 아니지. 넘기 자, 114페이지로 가요. 이거 좀 어렵네. 복잡한 게 나오네요. 너무 어렵잖아요. 장난치지 말고 네, 제가 풀어줬습니다. 풀어봐. 그 아래 빨간색 식 있잖아요. 저번에 배운 거잖아. 얘는 좀 해왔어 안 했어? 어떤 거요? 예, 집합 연산. 얘는 좀 했어요 안 했어요? 나 집합 안 하지?
이게 식을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냥 적어도 한 명이잖아요. 적어도 한 가수를 좋아하는 거니까 A, B, C 합집합의 개수도 하는 거죠. A, B, C 합집합의 개수요. 그렇죠. 그러면 N에 A 합, B 합, C 합. 그냥 전체 다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러면 N에 A 식을 합집합, B 식을. 합집합, C 합집합에 식을 세우세요. 식. A랑 B를 합치고 그리고 C랑 합치면 전체 아니에요? 식을 하라고 식을 식으로 아는데 식을 이용해 정석으로. 개념 공부 진짜 대충 하면 돼. 이게 공통성이 이거 안 잡힌다. 계획문제 다 외우기 아까 아, 주말 테스트 범위만 안 나오고. 그러면 NA 28 더하기 MB 30 더하기 NC 4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3 아 너무 쉽네요. 잠시만. 아니요. 아까 80 다 보지 말고. 자, A식을 이용해 볼게요. 자,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더하기 NC 빼기 N NA A교 B 빼기 N B교 C. 그 다음에 N P C교 A.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뭐더해요? 3이 아니라 N A 교 B교 C를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이 B교 C는 얘에서 3번 더하고 3번 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식을 이제 대입해 보시면, 자, 합집합은 몇이죠? 얘를 구하는 거니까 몰라요. 자, 그럼 N, A는 28 더하기 30 더하기 42. 8 빼고요, 5 빼고, 10 빼고, 3 더하면 되겠네요. 다음 뭐 나와요? 80 나오네. 쉽네, 생각해보니까. 이가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요. 최대치수를, 이게 교집합과 합집합, 얘네 최대치수 구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 문제 쪽에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가능한 A 범위. 연습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자, 명제와 조건 나갑시다. 나가요? 조건 나갈까 말까. 아니요, 좀 이따 나가요. 어차피 RPM은 설명할 게 없으니까. 좀 이따 나가면 되잖아요. 지금 나가는 게 낫지, 나을 것 같아. 이따 계획문. 아니다. 정비례 형님 좀 정리 좀 해줄까? 정배람이랑 뭐예요? 중1, 3. 뭐지? 해봐라. 뭐예요? 오늘 시험 범위. 알려주세요, 뭔지. 저 기억이 안 나요. 이따 그럼 정리해줄게요. 정리하고 계획은 좀 외우시긴 하고요. 자, 그럼 내가 170페이지 갑시다. 명제와 조건 갑시다. 명제와 조건. 7번. 명제와 조건. 계획문 옆에다 좀 펴놓을까요? 그래서 계획문이 정리가 되게 개념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거기서 정리를 하자. 자, 명제와 조건부터 먼저 보시면 개념, 배치, 리그, 개념은 없는데요? 없어요? 아, 여기 있다. 이거는 개구리, 백수, 문준성. 뭐라는 거야? 자, 14페이지 펴보세요. 개같이. 명제와 조건 보시면 여기 쭉, 오우, 너무 이쁘게 잘 나와 있네요. 그죠? 배치 테스트, 문준성.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하고 계획 모드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 얘가 되게 깔끔하거든요. 어디 있어요? 일단 책부터 볼게요. 14페이지. 자, 일단 책 먼저 볼게요. 자, 책에서 보시면 명제와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명제가 뭐예요?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죠? 명제는 명제. 한자어로 무슨 뜻이에요? 이름명. 아니에요. 얘는 밝을 명자에다가 글제자야. 오. 그러니까 명확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밝은 명자, 명확한 문장이다. 명확한 문장.
자, 조건에 대해서는 뭘까요? 조건은 사실 좀 어려운 단어야. 조건이라는 건요, 어떠한 특정 단어, 어구를 얘기하는 건데, 얘네 자체는 명제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명제랑 좀 구분을 하셔야 돼. 근데 명제랑은 좀 다르다. 근데 얘는 그냥 어구, 그냥 어떤 특정 단어를 보시면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럼 명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얘는 이제 명제가 될 수가 있어요.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명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이 돼서 명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명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명제는 명확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뭐가 명확할까? 뭐가 명확할까? 구분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뭐가 뭘 구분하냐고. 목적이 나- 없잖아. 목적이 뭐냐고요? 거짓인지 참인지를 판단하기.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로 불러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책 볼까요? 자, 명제 이를테면 2는 4의 약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참이죠. 자, 2번 3 더하기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럼 얘는 명제가 아니죠? 그렇죠. 뭐? 네? 아니죠. 명제는 명제인데 거짓은 명제. 그렇죠. 맞아요. 자, 거짓이어도 명제는 명제야.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다 명제라고 불려요. 자, 근데 아래 네 번째 줄 내려오시면, 넷째 줄 내려오시면 3번 보이시나요? 자, 수업을 좋아하나요? 자, 의문문. 얘는 참이 거짓이야. 얘는 몰라요. 의문문 자체는 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이 이게 뭐 아니고 그냥 자체가 아니야. 알겠죠? 그럼 얘는 명제가 아니죠. 네. 그쵸? 4번. 저 꽃은 참 아름답구나. 참이네요. 그쵸? 명제네, 그러면? 명제 아니야. 참이야, 거짓이야, 얘. 당연히 거짓이죠. 거짓이라고요? 저 꽃이 아니야. 아름답구나, 거짓이야. 모르죠. 모르죠. 그렇죠. 얘는 참 거짓을 명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제 자체가 될 수 없고요. 자, 5번. 3은 작은 수이다. 명제 아니야? 명제죠. 명제가 아니네요. 그죠? 3 작아요? 네. 마이너스 5가 더 작지 않아요? 3은 아니죠. 수죠. 이봐. 3은요. 3은 꽤 큰 수 아니야? 3은 작기 때문에 소수라고 불리는 겁니다. 3은 크스. 그래서 그 소수가 아니냐? 알긴 한데 이렇게 딱 이렇게 작은 숫자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 소수. 3이라는 수는 굉장히 큰 수로 볼 수도 있죠. 왜냐면 0.3% 아니면 1, 3%로 생각해봐. 근데 1당 3% 이유를 갖는데요. 자, 그러면 얘는 한 10년, 1년 뒤에는 도대체 몇이 돼? 엄청나게 큰 수가 돼. 근데 저기 더 큰 수가 있잖아요. 3의 1억제로 해보자. 선생님 막 이런 수 있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화살표 위로 쳐서 안에 구워놓고 막 10씩 막 이렇게 넣는 거. 그래서 훨씬 큰 수잖아요. 얘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생기죠. 논란의 소지가 생긴다 하면 무조건 명제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6번이 특이하죠? 자, 6번에 형광 배치를 해볼까? 자, 6번 보시면 x 더하기 5는 7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박능준이니까 모르죠. 모르면 뭐야? 명제 아니야? 명제가 아니죠. 그렇죠. 모르면 명제가 아니야. 그래서 방정식은요, 명제 아니야. 명제가 기본적으로 아니야. 그래서 얘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불러요. 자, 조건 쓰게. 여기다. 조건에다가 한번 붙이고 오른쪽에다가 얘는 조건이구나. x 더하기 6은 7이다. 5는 7이다. 자, 얘를 왜 조건이라고 부르냐면요. 자, x가 1인 경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럼 명제가 이제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자, 근데 얘를 볼게요. 자, x가 1이다. 얘도 명제 아니야. x는 1이다. 명제 아니야. 얘만 봐. 명제죠. 얘 명제 아니죠. 얘 보지 말고 얘만 혼자 있을 때. x는 1이다. 명제가 아니죠. 명제 아니에요. 얘 일종의 방정식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명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는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1이면 x 더하기 5는 7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그러면 얘는 거짓이 판명이 됐네요. 그럼 얘는 명제가 아니야. 명제. 그렇죠. 이제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명제가 될 수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럼 다 명제가 아닌 거죠. 자, 보기 1번 답 찾으세요. 시작. 맞습니다. 답은 5, 4, 3, 2, 1, 4. 그렇죠. 이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 얼룩소는 소가 아니야? 얼룩소 소가 아닌가요? 얼룩소는 소죠. 거짓이죠. 얼룩소가 소예요. 거짓인 명제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은 순환소수는 유리수인가요? 맞죠. 얘는 참인 순환소수가 유리수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자, 근데 바로 아래 조건과 진리집합 볼게요. 자, 우리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건에 대한 정의가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맞죠? 자, 그러면 조건은 얘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것, 참으로 만들고 싶대요. 자, 그러면 x는 뭐가 가능해요? x는 1이라는 게 가능하죠. 얘만 봐. x가 1이라는 거죠. 자, 그거를 집합 형태로 1 넣어.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x값을 찾아서 집합 형태로 짜잖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 항상 참으로 만든다. 나는 항상 참이다. 뭐라고 하죠? 진리 집합. 나는 진리다. 누구예요? 간디죠. 나는 곧 진리다. 항상 참인 애들을 모아놓은 것을 진리 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얘도 볼게요. 얘의 진리 집합 뭐야? 얘는 x가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를 가져온 게 얘의 진리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볼까요? 자, x는 2의 배수이다. 자, 얘 진리 집합 뭐니? 2, 4, 6, 8, 10, 11, 그렇죠. 2, 4, 6, 8 이렇게 해서 무한 집합이 되죠. 그럼 얘가 진리 집합이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봅시다. 자, 이를테면 x는 4의 약수이다. 그럼 얘를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1, 2, 4죠? 됐죠? 자, 그래서 x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어릴 수도 있으므로 명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넘기시고요. 118페이지. 그러나 x가 집합, 전체 집합 1, 2, 3, 4의 원소일 때 각 값은 1에 대입하면 참, 거짓, 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명제가 됩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이와 같이 전체 집합을 쭉 해서 자, 그래서 맨 아래줄 맨 아래줄이 아니라 저기 초록색 글씨 찾으셨나요? P는 X와 X 전체 집합 포함되고요. PX 이렇게 홈카페 치워주세요. 자, 그래서 진리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시켜요. 그래서 PX라는 애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전체 집합에 들어있다. 그러면 얘가 진리집합. 잘은 안 쓰이는데 놔두세요. 됐죠? 자, 그러면 뭐 보기 2번 볼까요? 자, 전체 집합의 자연수, 전체 집합일 때 자, x는 8의 약수이다. 얘를 참으로 만드는 누구? 1, 2, 4, 8. 1, 2, 4, 8. 걔를 집합 형태로 나타내면 진리집합 되나요? 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뭐 보기 3번은 넘어갈게요. 자, 119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하게 공부를 하셨나요? 이제? 이해됐어요? 이제 이해됐죠? 아니요. 안 됐어? 명제는 명확한 문장이고요. 조건은 뭔가 좀 부족한 애야. 그래서 명제는 될 수 없지만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명제가 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조건의 부정부터 볼게요. 자, 명제의 부정형광펜 자, 이를테면 명제 2는 4의 약수이다를 P로 나타낼 때 자, 여기서 2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자, 이다를 아니다로 바꿨죠. 아니다의 밑줄 쳐보세요. 자, 그래서 아니다를 붙이면 무조건 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P가 나와 있고요. 자, 부정은 자, 이 명제에다 이름 붙인 거야. P라는 명제에 부정을 시켰대요. 자, 그럼 기호로는 어때면 물결 P 이렇게 쓸 거예요. 앞에 보세요. 물결 P. 자, 물결 P. 그래서 물결의 의미는 낫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약속이요. 알겠죠? 그래서 반대의 사건, 즉 역사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걔를 부정이라고 불러요. 됐죠? 아니다만 붙이면 되는데요. 그때. 자, 그럼 짝수의 부정은 뭘까요? 짝수의 부정. 홀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짝수의 부정은 원래 짝수가 아니다가 정상이야. 근데 자연수 집합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면요. 홀수이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자, 우리 부정의 부정을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의 부정을 다음 부정은 긍정이다. 그렇죠. 그럼 얘는 원래 명제랑 똑같이. 자, 그래서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의 부정도 마찬가지야. 조건의 부정은 진리집합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빨간색 글씨 두 번째 있죠? 나 PX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의 사건, 여사건 얘기하시면 돼요. 자, 보기 4번 해보려면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기 보기 4번에 바로 아래쪽 보셔야 돼요. 빨간색 화살표 보셔야 돼요. 자, P 또는 Q. 자, P 또는 Q. 자, 이번에는 두 개가 등장해요. 두 개의 조건이 등장하고요.
P 또는 Q의 부정을 생각해 봅시다. 부정. 자, 그러면 얘는 부정 어떻게 시키냐면 드모르간 법칙이랑 비슷해요. 잘 보세요. 모르겠는데. 자, 부정을 시키려면 물결 표시를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럼 P한테도 주고요, Q한테도 주는 거야. 그럼 not P. 자, 또는이 나와 있으니까 not Q. 야, 또는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얘가 그리고로 바뀌어야 돼요. 오리 앵글 바뀌는 매스. 자, 이거를 집합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또는 합집합이면 맞아요. 또는 합집합이야. 맞아요. 예. P의 진리집합이 P고요. Q의 진리집합이 Q야. 그럼 여기 전체에 6번 붙이는 거죠. 여기다 붙이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분배 가능해요.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요? 예. 드모르간. 그러면은 P의 여집합 씌우고 Q의 여집합 씌우고 얘 어떻게 바꿔? 교집합.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교집합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또는 합집합이랑 관련되어 있어. 이제 좀 적어놔. 예. 야, 이게 쉬운 거야. 제일 쉽게 정리하는 거야. 이게 없단 말이야. 오른쪽에 빈 공간에 적어놔. 그래. 다음에 여기 연결하시고요.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이랑 관련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로 또 거꾸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부적이에요? 부정. B2고 그리고 Q2고의 A 부정. A 부정. 그럼 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P, not P, not Q의 이제 또는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 외워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으로 바뀌고요.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로 바뀐다. 그리고. 근데 네. 그리고가 음식이죠. 그렇죠. 자, 120페이지 박스 보시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P 또는 Q의 부정은 P 또는 Q. 분배해서 또는 이걸로 바뀌죠. 그러니까 잘 다시 보시면. 화장실 좀 보내주세요. 한 번 남았어. 좀 하자. 자, 그 다음에 보기 5번은 한번 뭐 해보시면 되고요. 보기 한번 해봐. 그 다음에 4번 쭉 내려오세요.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거진 찾았어요?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미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래서 맨 아래줄 보시면 돼요. 빨간색 글씨 3개만 볼게요. 자, 우리 조건은 자체로 명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P면 Q이다로 자, 두 조건을 하나는 이제 가정으로 주고 또 하나는 결론으로 이제 내리는 얘는 이제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되는 거 아닌데요. 그때그때 좀 가능한 게 있죠. 자, 그러면 얘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해서 P가 가정이 되는 거야. 얘가 이면 if 처리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살을 쏘는 놈이 가정이 되고요. 화살을 받는 놈이 결론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참이더라. 얘가 참이라고 하면요. 얘를 기호로 자, 짝대기 2개. 아, 얘는 참임이 증명이 된 명제구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밑줄 치세요. 빨간색 글씨. 자, 그래서 참일 때 형광펜, P 화살표 Q 형광펜. 근데 거짓일 때는 짝대기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거짓일 때는 그냥 거짓일 때. 안 된다. 잘 안 나와. 됐죠? 그 다음에 명제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가 모두 참일 때는 얘는 바뀐 것이 둘 다 참인 경우는 합쳐서 얘는 나중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배웠는데요. 이렇게 화살표를 쌍방울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121페이지까지만 할게요. 화장실 좀 보내주세요. 좀만 참으세요. 알겠어. 조금 이따 합시다. 10분 뒤에. 이거를 이렇게 해드리니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선생님 저 배고파요. 뭐해? 저거. 먹을 거 없어? 네. 그건 뭔데? 먹을 거 있네. 어떤 거요? 뭐라는 게 좋은 거야? 아, 저거 레몬아예요. 수업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쉬는 타임. 할까요? 아니, 쉽다. 쉽시다. 좀 나가지 마. 네? 안 해도 돼요. 진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진짜. 우리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징징. 힘들다 하면 계속 힘들어. 더 힘들어. 뭐야? 121페이지 갑시다. 자, 그래서 부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부정. 그래서 이거 중에 되게 이게 난잡하게 좀 돼 있어서 계획문을 한번 싹 정리 다시 한번 해야 돼. 계획문 굉장히 괜찮거든요. 정리 잘 돼 있으니까. 네. 자, 121페이지 갑시다. 일단은 흐른 대로 쭉 따라오세요. 자, 저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초록색 글씨 보이시죠?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거짓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를테면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P 볼게요. 자, X는 4의 약수이다. 그리고 Q는, X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참이에요, 짓이요? 조건이 이제 그게 되겠죠. 그죠? 참이 되는 애들 몇 개? 뭐뭐 있어요? 1, 1, 2, 4가 2, 4. 이제 조건의 집합이 되겠죠. 머리야. 왜 머리가 갑자기 아프지? 아, 원래부터 아파요. 자, 우리 P의 진리 집합 한번 써볼게요. P의 진리 집합은 1, 2, 4가 돼요. 맞죠? Q의 진리 집합 한번 써볼까요? 뭐예요? 1, 2, 4, 8. 그쵸, 1, 2, 4, 8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얘이면 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가 참일까 거짓일까 생각해 보자. 우리 명제 배우기 전에 우리가 판단하는 거, 참거짓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알려줬었어. 우리 처음 조건의 원소 중에서 이렇게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애가 하나라도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들어가지 못하는 애가 아무도 없죠. 있죠. 그러니까 전부 얘에 대해서 참이고요. 얘에 대해서도 참이고요. 얘에 대해서도 참이야.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R이라는 진리집합이 있대요. R이라는 집합이 있대요. 그럼 얘가 1, 3, 4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그럼 얘는 Q가 되는데 안 되는 애가 있어 없어? 여기 있어. Q로 들어가는데 안 되는 애가 3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 하나만이라도 존재하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써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집합 아까 Q라고 하면요. P는 1, 2, 4, Q는 1, 2, 4, 8인데 이제 자, 그 박스 바로 위에 줄 볼까요? 바로 위에 줄 보시면은 초록색 글씨가 자, P의 원소 X가 이면 P의 X 원소이면 X가 Q에 다 속한대요. 그러면 그 P가 Q의 부분 집합이면 얘는 참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도 한꺼번에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그냥 쭉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난잡하게 돼 있어. 그래서 기본 정석 보시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거짓의 판단은 자,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명제 P면 Q이다. 화살표를 써고 있죠? 참거짓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조건의 집합이 결과의 집합의 무조건 부분 집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참이 됩니다. 또는 같아도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 경우만 살짝 기억해두세요. 일단 뒤에서 한꺼번에 필요 충분 조건이랑 같이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에 세 부분 그 그림 있죠? 좀만 봐봐. 아래 세 개의 그림 있죠? 자, 아래 그림에서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P면 Q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여기다 참이라고 빨간색 펜으로 적어놓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해.
자, 근데 두 번째 그림은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에다 거짓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얘를 볼게요. 여기다가 좀 추가를 써놓을게요. P, Q.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공통인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만 빨간색 펜으로 잘 체크해서 가져오세요. 자, 얘는 Q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죠? Q에 못 들어가는 부분, 즉 얘네들의 원소는 Q로 못 들어가. 그럼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 즉 참임을 반대시키는 예시라고 해서 반례라고 부르는 놈들이야. 얘네. Q에 못 들어가는 애들만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반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아니죠. 자, P면 Q이다가 지금 그거잖아. 그러니까 P가 Q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P의 원소 중에 Q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럼 얘도 그림 그려놓고 어디가 반대야? 아까 저 큐. 그렇죠. 도넛 쪽 이 부분이 반대가 되는 거죠. 얘도 적어놨지. 반대가 되는 거. 그래서 Y라고 적어놨죠. 책에다가. 그래서 Y를 반대로 적어요. 박스 자, 박스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위의 그림에서 Y 형광펜, Y는 형광펜, P면 Q에다가 참임을 아님을 보여주는 반대 형광펜. 반대. 그럼 다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에 자, 그러면 쉽시다. 수업하지 말고. 진짜요? 책 입으는데 본인한테 있습니다. 못한 거는. 엄마한테 이거 혼날 것 같아. 그래요. 그냥 하는 게 낫겠지. 자, 이거 조금만 나갈 거야. 다 안 나가고요. 어디까지 할 거냐면 오늘 저기 문제는 안 풀어. 자, 123페이지까지만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얘 기본 문제들이잖아요. 다 배운 다음에 푸는 게 훨씬 좋아. 한 방에 할 줄 아는 게 좋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까지 설명 다 한 다음에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숙제 넣었어. RPM. 그렇죠. 농담 아니고 진짜로. 알겠죠? 다리가 조금만 더 힘내요. 거의 다 왔어. 나 RPM 넣었어요. 근데 밀렸으니까 해야죠. 밀린 건 아닌데 우리 같이 도영이도 집합 하시고 집합이어서. 자, 122 갑시다. 자, 보기 6번 풀어보자. 보기 6번. 참임의 진리집합 써보래요. 진리집합. 네. 진리집합을 써봅니다. 그래서 참이다.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쏙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참이 되는 거야. 알겠어? 별거 아니죠? 자, 7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7번. 그러면 얘가 3이죠. 그러면 뒤에 거에 들어가니까 거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P의 조건이잖아요. 조건인데 P면 Q에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게 생겨. 그럼 여기서 반례가 누구야? 반례 찾으세요. -3. 그렇죠. 반례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다음 5번 박스 있죠. 자, 모든 형광펜 어떤 형광펜? 모든 어떤 형광펜? 자, 여기서 모든이랑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모든 x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모든 x에 대해 뭐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자, 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얘는 사실 모든 x에 대해서라고 하면 그냥 모든 실수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냐? 성립하냐? 아니요. 안 하죠. x가 만약에 2분의 1 이러고 있으면 성립을 안 해요. 자,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요. 네? 잠깐만요. 아, 자, 5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전체 집합이 자연수 나와 있네요. 자연수 형성해. 뭐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 네. 자, 그럼 x는 자연수인데 얘는 성립해요? 아니요? 맞죠. 아, 여기 등호가 있구나. 등호가 성립하네요. 그죠? 그러면 1 넣어도 여기랑 같아지니까 전부 가능하네요. 그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모든 x. 근데 자, 이거를 없애봅시다. 자, 이거 없애고 다시 읽어볼게요.
자,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냐?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참이라고 하면 이 조건의 집합 있잖아요. 조건의 집합. 조건의 집합이 결론의 집합, 결과의 집합에 쏙 들어가야 되죠. 맞아? 쏙 완전히 포함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모든이 없어도 얘 똑같은 말이야? 안 똑같은 말이야? 맞아. 사실 모든은 그냥 빌런이라고 당연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명제 있죠. 일반적인 명제에 대해서 사실 모든이 다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을 쓴 이유는 그냥 보조수단, 어떤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왔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모든 원소가 결론 집합에 못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원소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전체 집합을 이제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모든이 좀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보다는 어떤에다 더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두 번째 예시 볼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x 더하기 1은 10보다 작다. 맞아요? 얘는 거짓이죠? 맞죠? 근데 모든 생략하고 읽어봐. 그냥 x 원소에 대해서, x는 자연수잖아요. 그럼 자연수에 대해서 얘를 성립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이 있으나 없으나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볼게요. 자, 어떤 볼게요. 자, 어떤 x에 대해서 얘는 x 더하기 1이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일까 거짓일까? 오늘은 자 얘는 참이에요, 참. 자, 왜냐면 어떤이란 뉘앙스를 좀 볼게요. 어떤 거, 얘 모든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어떤에 대해서는 자, 하나, 1 선택해볼까요? x 1 넣어봐. 성립해요, 아니에요? 성립하네요? 네. 자, 얘는요, 어떤이라는 애는 하나만 만족시켜주는 참이야. 얘가 특이한 놈이죠. 얘가 10, 11, 13 이런 거는 다 안 되는데 하나만 찾았어.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만족시켜주는 참이 되고요. 근데 아예 만족시키는 게 1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만 거짓이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의 뉘앙스에 대해서 잘 한번 이해해보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어떤 x에 대해서 x 더하기 1은 1 넣었더니 되고 2 넣었더니 되는 거 하나 이상 있으면 참인 거야. 그래서 3번 참이에요. 알겠죠? 자, 네 번째. 자, 어떤 x에 대해서 3x-5는 0이다. 자, 그럼 x에 뭐 대입해야 돼요? 이 등식 성립하려면 3분의 5 대입해야 되는데 3분의 5가 자연수 전체 집합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참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원소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럴 때만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써놓으세요. 자,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명제에는 참 써놓고요. 네 번째 명제에는 거짓 써놓으세요. 사실 어떤이라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맨 아래줄 내려오시면요. 맨 아래줄 내려오시면 초록색 글씨 두 개 있죠? 문자 보시면 자, 모든 x에 대하여 px는 p가 전체 집합이어야지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알겠죠? 한번 좀 실어볼까요? 네,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이야. 얘가 모든은 정상이라고 했죠? 원래 보통 명제랑 똑같아요. 자, 근데 맨 아래줄 보시면 명제 어떤 밑줄. 자, 어떤 x에 대해서 진리 집합, 즉 공집합이 아니면 즉 하나라도 되는 원소가 있으면 참이고요. 근데 공집합일 때만 거짓이다. 밑줄 쭉. 그래서 123페이지 위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123페이지에 네모박스, 정석박스 볼게요. 자, 모든과 어떤의 부정. 자, 모든은요 부정시키면 어떤으로 바뀌어요? 모든 형합엔 어떤 형합엔. 자, 어떤은요 모든으로 바뀌어요. 그냥 외워서 하세요.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은 모든으로 바뀐다. 부정시키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자, 계획문 좀 펴볼게요. Let's go.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계획문을 좀 정리해볼게요. 계획문 펴봐. 5, 4, 3, 2. 너무 추워요. 계획문 피면 꺼줄게. 이씨, 말 빨리 안 들어. 자, 레이블이 좀 만들어보자. 그럼 빠르게 만드는 거잖아. 14페이지 피세요. 그걸로. 쉬는 시간에 뭐 했어? 네? 쉬는 시간에 좀 잘 쉬었어? 쉬는 시간에 교실 안에 젖었어요. 그래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자, 명제는 무엇인가요? 정리가 너무 깔끔하겠다. 자,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확 밑줄. 선생님. 네. 이거 혹시 펜 없어? 펜? 펜이나? 선생님 혹시 나중에 그걸로 나오는 건가요? 주말 테스트 때? 주말 테스트에 몇 개 발치돼서 나오는 거죠. 이거 나와요?
몰라요. 명제가 무엇인가? 아직 몰라. 나 개꿀인데 진짜. 감사합니다. 나 진짜 개꿀인데. 빨리 해. 꿀꿀꿀 개꿀. 이따가 이 개별문 개념 문제 알려줄게요. 됐죠? 자, 35번 볼게요. 자, 또는 그리고의 부정 설명하세요. 자, 그 또는은 어떻게 돼요? 자, P 또는 Q의 부정 형광펜, 나 P2고, 2고에만 형광펜, 이 괄호 2번에는 2고 형광펜 또는 형광펜. 그래서 2고는 부정으로 바뀔 때 또는으로 바뀌죠. 증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36번 보세요.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설명하세요.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제 진리집합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P가 Q에 속하면 옆에 P가 Q에 속하면 참이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37번. 자, 모든가 어떤 애 부정 오늘 여기까지 한 거죠. 아니 38번까지 해야 되겠네. 38번. 자, 37번에 모든가 어떤 부정은 모든 평광펜 부정 어떤으로 바뀌고요.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고. 자, 38번에서 자, P명 Q이다의 참거짓을 설명하세요. 자, 두 조건 P2의 Q가 돼서 진리집합이 P가 Q에 속하면 P2는 Q이면 참이다. 그래서 지금 36번이랑 사실 똑같은 거죠. 명제 P명 Q이다가 참이면 P가 Q에 속한다. 같은 얘기예요. 오늘 그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시겠죠? 나머지 한 다음에 역대우 관계, 그 대우 참거짓 이런 것까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놔두시고요. IPL 주세요. 개념 문제 알려줄게요. 자, 개념 문제는 18번, 20번, 24번이요. 연주 주셔야 되는데 8번, 20번, 24번. 어려워요? 8번 별로 안 되고요. 20번. 아니 20번 있어. 야이 많게 한 거잖아 이거. 그림이 조금. 엄청 쉽네. 아니 24번 쓰는 게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전에 그 한 장짜리에 비하면 낫죠. 그쵸. 저 그 세 개 다 받았어요 저번에. 그래요? 잘했어요. 소리 잘 나왔더만. 저번에 그 14번, 17번, 12번 이거 세 개 다 외워가지고 다 맞았죠. 아주 잘했어요. 있습니다. 많이. 자, 24번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거는 진짜 저희 예전에 우리 풀었던 거니까. 문집합 그 개수가 그렇죠. 그렇죠. 2의 n제곱 아니에요? 그렇죠. 2의 n제곱 이게 소득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RPM을 좀 풀까요? 같이 시작해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저 그거 알려주세요. 이걸. 정비례, 정비례. 네. 그럼 그거 알려주고 이제 숙제할 시간 좀 줄게요. 네. 저 정비례 뭔지 모릅니다. 키워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대충 문제 나오면 풀 수는 있어요. 방정식 활용은 안 해줘도 되죠? 방정식 활용이요? 그냥 뭐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점이 방정식 활용 안 하고 그걸로 풀어요. 맞아요. 뭐가 나도 풀어요. 와, 야, 그럼 큰일 나. 나중에 망해. 너 그때 망해요. 그 뭐지? 자, 정비례 갑시다. 정비례. 자, 정비례 뜻이 뭘까요? 답의 정자에 맞아요. B. 감전된다. 그 B 할 때 B. 변줄 비자 쓰는 거죠. 예자는 뭐. 근데 사실 비례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정비례라는 건 정확하게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자, 비례는 어떤 양이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하거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비례, 정확하게 비례할 때는 사실 제일 우리가 많이 정보를 얻을 때 비례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선생님 저 정비례 완전히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정비례 정확한 정의 뭐야? 몰라요. 그거 정비례 완전히 그래프 있잖아요. 그래프. X값이 3배, 2배, 3배, 4배. 4배 따라서 맞아. Y 값도 한 배, 두 배, 세 배. 2배, 3배 되는 것을 정비례라고 불러요.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 같이 정확하게 1배, 2배 되면 1배, 2배 똑같이 되는 거죠. 왜? 근데 네. 정비례도 Y는 X. 그러면 Y는 그러면 정비례라고 하면 무조건 어떤 식이 나와야 되냐면 Y는 AX4의 형태가 나와야 돼요. 자, 우리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식이면 얘도 정비례인가요? 얘는 뭔가 꼬다리가 있잖아. 그럼 얘는 정비례가 아닌 거야.
알겠죠? 쟤는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 A가 이러면 X값이 1배 잠깐만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는 달라지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세워놓고 아니면 이 식이 등장했다 무조건 정비례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얘를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자, 그래프는 두 가지 형태로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증가하죠. 그럼 이때는 A 값이 양수라는 소리야, 음수라는 소리야? 양수죠. 그렇죠. A가 양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A가 양수, 음수. 음수죠. A가 음수인데 이번에 A는 음수. 자, 그럼 여기서 절대값 A가 클수록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프가 그 Y축에 이렇게 더 가깝게. 그렇죠. Y축에 붙는다. Y축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절대값 A가 작을수록 그거야 더 X축에 가깝겠죠. 자, 그럼 A가 0일 때는 있어, 없어? 없다. A가 0일 때는 우리 중2 때는 배워요. 있는데 그거 여기서는 Y축의 수직인 그건 이제 중2상 과정이니까 여기에서 논하지 않죠. 수직이요. 네. 알겠죠? 그래서 정비례 과정이다. 자, 그럼 반비례는 뭘까요? 반비례는 반대로 비례하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한 정리는 X가 한 배, 두 배. 두 배부터 합시다. 두 배, 세 배, 네. 네 배 됨에 따라서 Y는 어떻게 돼요? 4배, 3배, 2배. 아니죠. 2분의 1배, 아, 3분의 1배, 4분의 1. 반대로 역수를 비례하는 거예요. 이건 반비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반비례식은 항상 어떤 형태로 나와야 돼요? Y는 X분의 X분의 1 A 형태로 X분의 A.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예시를 이 반비례 함수인지 반비례인지 아닌지 맞춰보세요. 얘는 2분의 1 X. 자, 얘는 반비례일까요? 반비례 함수인가요? 걔는요 반비례 함수가 맞죠? 반비례 함수죠. 맞아요? 틀렸어요. 잠깐만요. 걔는 반비례 함수가 아니죠. 그럼 무슨 비례야? 걔는 정비례 함수. 그렇죠. 정비례로 가야지. 이거 X 편곡되면 어떡해. 자, 얘는 개수 숫자로 보시고요. X가 분모에 있냐 분자에 있냐를 따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반비례가 아니고 정비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값에 따라서 얘도 그래프가 다르게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선생님 근데 Y는 X분의 A 있던 거 좀 정리할 수 없어요. X가 위이게. X가 위로 오게? 네. 그러면은 얘는 양변에 X를 곱해서 XY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얘도 반비례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져요? 매끄러운 한 쌍의 그쵸. 곡선. 이렇게 쌍곡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때 A는 양수, 음수. 양수. A가 양수일 때 1사분면, 3사분면에 그려져요. 자, 근데 반대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이제 이렇게 그려질 때는 A가 음수일 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도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A가 클수록 이게 양 거기에 이렇게 붙죠. 축에서 축에 가까운.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네? 거. 멀어진다. 클수록. 클수록 더 멀리 떠나잖아. 그렇죠. 증가값이 확 커지니까. 됐어요? 그래서 A 절대값이 클수록 축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근데 만약 어떤 문제에서 어떤 그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가 났어요. 근데 이거 반비례 함수를 그리는 건데 그렸거든요. 그렸는데 X축이나 Y축이 절대 닿으면 안 되죠. 그렇죠. 죽어도 닿으면 안 되죠. 그걸 뭐라 불러요? 공통수학적 끝부분에 유리함수에서 배우거든요. 얘를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다. 점근선이 불러요. 그걸 만약 X랑 저기서 이렇게 그릴 때 얘가 겁나 길어가지고 저기 끝까지 그렸는데도 절대 겹치면 안 돼. 그냥 하자고. 만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극한의 개념에서 만나는 걸 볼 수 있어. 어떻게 하라고요? 극한을 만나는 1m를 씌워버리면요. 극한에 치달아. 그러면 결국 X축이랑 만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근데 만나진 않아요. 실제로 절대 만나지 않아요. 왜냐면 말이 안 돼. Y값이 0이 돼야 되는데 A가 0이 아닌 이상 X가 뭐가 될 수 있어? 안 되죠. 아무리 커진다 해도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극한으로 가면 0에 가까워진다. 미소 0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만나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죠. 그거 지금 의미 없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평행이동 시킬 수 있어? 되죠. 평행이동 시키면 걔가 유리함수. 우리가 공통수학 추에서 배우는 반비례함수에는 똑같아요. 알겠죠?
끝이야. 또 있어 없어? 없죠. 이제까지. 이 정도면 나머지는 활용이니까 엄청 쉬워요. 활용 어려. 제가 활용 누가 이겨냈을 것 같아요. 밥 문제. 밥 문제? 밥. 밥. 그런 거 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너무 단순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네, 저번에 진짜 맨 마지막 문하고 너무 헷갈렸어요. 뭐요? 그거 번호가 이렇게 몇 개 써져 있는데 하나를 모르고 뭐 중간에 한 번호가 있고 나머지 4개 이렇게 있었는데 뭐 그걸 다 더한 수에 뭐 어쩌고저쩌고 샤라샤라 했어요. 근데 푸는데 계속 답이 다르게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제를 한 3분 남았을 때 문제를 다시 읽었어요. 근데 다시 읽었는데 그게 가운데 거를 포함을 안 시키는 건데 제가 계속 포함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거드라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딱 풀어가지고 딱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맞췄어요. 저 근데 부정행위 하셨네요. 1도 소수예요? 1은 수수가 아니에요. 수수의 정의에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갖는 거예요. 1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수는 3가지로 분류해 주잖아. 뭐예요? 소수, 1, 음성수. 그러면 그거 할 때 4의 소인수를 구하시고 4의 소인수, 2 끝. 1은 안 돼요? 1은 안 되죠. 1은 무조건 소인수가. 5? 1 안 돼. 1 쓰면 틀려요. 맞아. 저 저번 문제 1 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닌가? 저저번 문제 막 1 써? 소인수 중에서 소인수는 가장 작은 소수가 누구야? 2죠 2. 짝수는 그건 근데 또 이제 그런 문제 나오죠. 이제 나온다 오지선 내용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면서 그 짝수는 모두 뭐 홀수가 아니다 뭐 홀수인 짝수는 없다 막 이러면서 아니 저 그냥 소수인 짝수는 없다고 그래서 막 그런 문제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항상 나와요. 헷갈리는 거 나올 거야. 헷갈리는 거. 제가 볼 때는 2에 관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내가 중학교 들어가면 일단 2가 무조건 나와요. 그럼 시간 남았으니까 복시 테스트 볼래? 오늘 볼래? 아니요. 다음 시간에 볼까? 네. 그러면 지금 하세요. 오늘 뭘 전에? 어떤 거요? 계획문을 외울 거야? 아니면 숙제를 할 거야? 숙제 할래요. 숙제하세요. 숙제하고 고생해도 숙제 뭐예요? 할게. IBM 외국어 몇 가지요? 일단 해. 써줄게. FP가 오늘 같은 경우 숙제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고생이 좀 풀어놔. 네. 그리움만에 야. 뭔가 3장 할것 같은데. 그쵸? 아무도 식품을 풀어야죠. 그리움만에 몇 문제예요? 전화 7부터 emergency 4인분 congratulations 그 다음에 집합은 처음이니까 교과서 정복하기까지 해볼까요? 에? 그게 많아요? 1층부터 교과서 정복하기도 그렇게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집합까지 정복 482 이거 5주면 머리 맞아도 돼요? 안 돼요. 5주인데요? 안 돼요. 이따 끝나보네요. 자, FM 이거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문제? 3, 9, 6, 7. 기도는 술 도원장치 86문제. What?
80. 쉽잖아. 아이, 아 진짜 쉬워. 아니 80이 문제야 그래도. 그래서 안 돼. 진짜 빨리 풀 거야. 아니 왜냐면 교과 정복하기 문제가 엄청 쉬워요. 아니 아무리 쉬워도 이거 80. 아하. 수량에 기죽지 마세요. 아하. 이게 아하. 65페이지 봐봐. 반만 딱딱 적으시면 돼도 되잖아. 번호 적고 답 적고 번호 적고 답 적고 끝났지. 이거 어려워. 처음이니까 시키는 거야. 알겠죠? 아니 이건 좀 너무 아, 어려워. 해봐. 아니 선생님 너무 엄살 부리지 말고. 교과서 정복하기까지요? 교과 정복하기 포함해서 나 금방 하잖아. 48기까지. 왜냐면 네가 좀 익숙해져야 돼. 선생님 43기가 아니라 48이요? 417부터 저기 그냥 거의 445까지 봐봐. 진짜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들밖에 없어요. 해봐, 진짜 한번 해봐. 원래 저기 10분문 저기 그냥 504까지 내려다 말았어. 선생님 솔직히 지금 해, 지금 해서 절반 줄여. 알겠죠? 이거 그래서 1분 혼자. 걸리는 거야. 지금 할 시간이. 한 장 반, 알겠죠? 2장, 3장, 4장, 5장, 5장 반. 필기. 아니 솔직히 5장 반은 좀 심했잖아요. 솔직히 5장 야, 반. 문제 퀄리티를 봐. 그리고 지금 지금 주시면 문제 푸시면. 제 실력을 보세요. 아, 해봐. 제 실력을 보세요. 알겠어. 그래. 개념 노트 주고. 개념 노트 주고, 개념. 아니 진짜 이거 좀 아, 진심 될래? 해보고 얘기해보고. 어? 안 아, 해봐서 진짜. 선생님이 막 내는 게 아니고, 문제 그걸 속도를 보는 거란 말이야. 아, 지금 해. 지금 하면 엄청 금방 준다니, 반응을 준다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돼? 해보고 안 되면 선생님이 조정이라도 해주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조정해줘? 너 안 하면 더 추가한다. 물 정도는 괜찮죠. 안 돼. 나이들까봐 속삭이는 능이 승리. 오늘 좀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네. 아니야. 그러면 너 채점 못해. 너 시나가 그럼 다 해와서. 네? 채점 어렵게 그냥 확인 어렵게 하면 아, 확인은 시간 나갈 수도 있어. 아니 선생님한테 다시 되지. 아니야. 순서대로 해. 아 397이 와. 이게 뭐죠? 삼지차?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갑자기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 오른쪽에 왼쪽에 포함된다죠? 네, 왼쪽에 오른쪽에 그렇죠. 포함된다.
필기 루틴 그리고 27부터 37까지 써보세요. 알겠죠?